지금까지 진행 과정, 최근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것도 좀 잘 정리하고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떠도는 이야기,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잘 수집해가지고 실제 구매를 파악해봐야 된다 보여집니다. 그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이게 큰 틀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현재 그런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벌였던 모든 이야기들이 한번 잘 수집되면서 오히려 좀 그런 현상에 기반한 공론화들을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우선 저는 좀 서울시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논의들이 나왔고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경수련이나 저희 교시연대나 그 뭐 한 시민단체들이 거의 다 망라해서 들어가면서 복원사업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명박 씨가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 전부 다 철거를 해가지고 금융허브단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뭐 가든파이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 이주에 대한 반대를 도심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든 이제 그러기도 흐지부지하고 왔었고요. 그때도 뭐 이제 도심에도 적합하냐 안 하냐 또 낙후됐다 아니다 뭐 이제 3차 산업 중심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이 가지고 산업 생태계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어떻게 정책을 가고 있었느냐라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도시 재생 사업을 세운 지 시작을 하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뭐 1,000억대가 넘게 지금 돈이 소진이 됐는데 그때도 초기에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운상가 하나만 재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히려 세운상가를 거점에 주변에 어떻게 연계시켜 갈 것인가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운상가 자체 재생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거에 대한 논의들, 그러니까 주변에 나타나는 그 촉진지구에 대한 논의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보행 네크 얘기하면서 보행 네트워크 치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2층의 보행 네트와 이미 1층에 있는 보행 환경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라는 논의가 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논의가 좀 무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이었죠. 오빠라지 골목 일어났을 때 박원 시장이 이제 한마디 하셨고 저는 지금 현재 세운상가에 대해서 세운상가들이 이제 세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의 노력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는 듭니다만은 이게 시장님이 한마디에서 뒤집어지고 중단될 부분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면은 이것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한 정책적 시스템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 속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폭넓은 논의들과 절차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좀 어떻게 진행되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1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사한 문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형태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그 과정들에 대한 계획들을 공론화시키고 그 논의들이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해서 나타나는 토지나 건물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이런 것에 대한 불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끊임없이 10년 넘게 지속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그 사안에 따라 대응, 그 일시적 대응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들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그 북촌 가해동의 한옥에 대해서 보존 들어갈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개별 한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존할 문화재 한옥만 보존하고 나무를 개발하자라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논의했던 게 뭐냐면은 개별 한옥뿐만이 아니라 한옥이 도시형 한옥이 모여있는 몇 단위에서 의미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옥에 대한 지원이 쭉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청계천 세운 이쪽 지역에 대해서 바라봐서 저는 도심 삶의 생태계라는 측면을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조금 부끄러운 얘기였습니다. 을지면허가 양육을 얘기할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하나 보존하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이 면적인 부분의 도심 산업 생태계, 제조업 생태계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하면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민사회 모두가 다 가치를 공감하고 인정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논의가 열어져야 되는데 논의가 굉장히 지역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도심 산업의 의미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어떻든 축적된 지식이라든가 기술, 협업, 뭐 산업 네트워크일 텐데 저는 굉장히 큰 의미는 대량 생산의 시스템들 속에서 소량과 맞춤형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생태계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자본과 기술이 다 독점되고 있고 대기업화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본과 기술, 소규모 자본과 소규모 기술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유할 것인가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뭐 이거는 또 오늘은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토지 건물주 분들 계십니다만은 실제 저는 이렇게 노동의 관점을 보여집니다. 죽어있는 노동이 살아있는 노동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는 사회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끊임없는 많은 사람 실질적인 노동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실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개념 하나만으로 더 많은 일을 받는 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의 관점 속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배영규 교수님이 이제 재생사업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저는 재생사업이 다행히 이걸 담아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재생사업은 절대로 담아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생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정원이 비용과 시간이 정해진 상태이고요. 활성화 계획은 실제 경제기반형 분리재생 두 가지만 수립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들어있는 재개발, 재정비 이런 사업들은 그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재생사업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은 서울형 재생사업의 시스템을 전면적 개편을 해가지고 이걸 담아낼 것이 이건 별도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학문적인 연구들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형태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지구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벌써 뭐 몇십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얼마나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형태의 논의들이 앞으로 좀 건강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